네, 실용영어 4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또 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달을 보고 뭐 필기는 잘 하셨나요? 자, 우리 실용영어 4주차 2차시 단어를 지금 꽤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4주차가 동작이나 행동에 이제 제가 워낙 단어가 많아서 3주차로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서는 또 그 3주, 각 주차별로 한 차시마다 13개씩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많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지 못하겠으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2차시 시간이에요. 자, win, 그 다음에 enclose, avoid, disturb, affect, remove, provide, offer, fight, penetrate, have got, explode, cause. 많이 봤을 텐데 단어들. 이거 거의 다 본 단어. 그쵸?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 단어가 조금 뭐 생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흔한 단어예요. have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explode 이것도 많이 나와요. 토익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제가 왜 토익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실 영어를 가장 접하기 쉬운 케이스가 토익이잖아요. 왜? 우리가 점수를 받으려고 많이 공부하니까 공인인증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cause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뜻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죠. win, 이기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보면 win, 그 다음에 beat, defeat, 그 다음에 draw. draw는 보통 여기 draw가 draw가 보통 뭐뭐를 그리다란 뜻인데 지금 이 단어 같은 경우가 여기서 뭐라고 났냐면 무승부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굉장히 다른 뜻으로 쓰였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을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we won the match.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어요. We didn't draw with them. 뭐죠? 우리가? 그러면 무승부가 되지 않았다죠?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무승부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요거 뒤에를 좀 받쳤는데 그래도 흔들리네요. 좀 안 흔들게 좀 싶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촬영할 때마다 자리를 옮기면 계속 이거 자리를 잡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they lost. 제가 이 lost는 왜 빨간색 안 흔들려요. 자, 제가 왜 lost를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자, lose, lost, lost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lose, L-O-S-E를 쓰면 지다란 뜻이 돼요. 자, 그들은 지금 뭐 어떻게 나오냐면 they lost, badly는 심하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결국, in the end, 결국 형편없이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졌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We won by 3 games to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 3대2로 이겼다. 자, 이런 거 나오면 3대2 여기도 마찬가지로 3대2 그러면 they were beaten이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we beat 우리가 그들을 3대2로 물리쳤고 그들은 3대2로 졌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beat는 이기다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수동으로 써서 be beaten을 하게 되면 그들이 뭐죠? 당한 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밑에 any man who was so strong, no one could defeat him in fight. 자, 그러면 싸움에서 그를 defeat이 뭡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무도 강해서. 그쵸? 자, 그래서 could be destroyed. 그래서 어떤 남자라도 그를 이길 수 있다면 쓰러질 수 있겠지만 No one wants to be defeated. 어느 누구도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자, win, 이기다. 그 다음에 beat, 마찬가지로 이기다. defeat도 마찬가지로 이기다. 근데 얘가 참 묘한 게 명사로 패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raw가 뭐라고요? 무승부가 되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enclose는 동봉하다. 이렇게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얘가 enclosed 이렇게
소포나 이런 거에 동봉된 거는 enclosed가 되는 거고요. 이메일에 첨부된 거는 attach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모양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소포 같은 거에는 동봉하다라 해서 enclosed가 쓰는 거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자료 첨부를 써서 attach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요거 구분해 두세요. 자, 다음은 avoid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avoid는 뭐뭐를 피하다,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evade가 나왔는데 불법적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요리조리 탈세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죠.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통 물론 제너럴하게 우리가 이 말을 가능할 수 있어요. They avoided paying for tax. 그러면 그들이 텍스 지불하는 것을 또는 뭐 텍스를 내야 되는 것을 피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사람들 세금 내는 거 안 냈잖아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탈세했잖아 이렇게도 말하죠. 즉 evade를 쓰면 탈세했잖아가 되는 거고요. 물론 avoid를 가지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 충분히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만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를 하다 보면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안 냈대 이렇게 하는 거랑 탈세했대 하는 거랑 다르죠? 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안 써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루드 같은 경우는 따돌리다, 위험, 추적자, 적등, 이렇게 재치나 기지로. 사실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못 찾았어요. 자, it's completely illegal to tax. 자, 뭡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탈세하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vert는 바꾸거나 피하는 거다. 불길을, 뭐너는 커다란 폭발을 바꾼 거죠. 소방관들이. When they managed to put out a blaze in an LPG tanker in time. 그래서 제때에 LPG 탱크에서 나는 그 불꽃들을 갖다가 끄고, 그죠? 가까스로 껐을 때 그 폭발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방향을 바꿨다. 폭발을 피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써서 에버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 단어 두 개랑 요 단어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정 안 되면 어보이드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disturb. 여기 지금 보면 do not disturb라고 해놨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호텔 방에 밖에 이렇게 왜 아침에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do not disturb 해놓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한 3박 4일이나 이렇게 며칠 묵게 되면은 호텔에서 이제 와가지고 청소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너상 뭐도 놓고 나갑니까? 이렇게 그 팁도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do not disturb를 걸어놓으면은 절대 문을 열지 않아요. 자, 이게 disturb가 어느 정도냐면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더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누구를 막 괴롭혔어요.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보고 할게요. 얘가 얘를 막 괴롭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 좀 방해하지 마. 이렇게 막 Don't bother me. 나를 좀 성가시게 하지 마. 이게 바더는 성가시게 하지 마 이런 정도인데 만약에 얘가 얘를 이렇게 조금 성가시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Don't disturb m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얘가 자, 제3자인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래? 아니 무슨 저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말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말이 심해? 그만큼 디스터브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문 열지 방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방해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이게 디스터브가 되는 거고요. 성가시게 하다라는 것보다 아주 강한 거예요. disrupt는요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블록을 이렇게 쌓았다가 지금 뭔가 붕괴된 느낌이죠? 자, 이렇게 붕괴시키다. disrupt는 붕괴시키다. 그 다음에 interrupt는 끼어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얘하고 A하고 B가 찍찍찍찍찍찍 하고 있는데 C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interrupt를 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를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하면서 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interrupt가 되는 거고요. 자, distract는 얘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자꾸 산만하게 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rrupt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좀 정신이나 마음을 다른 데서 심란하게 마음을 좀 심란하게 너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니 좀 나 심란해. 그러니까 심란하게 하지 말고 저리 가 라고 할 때 distract를 쓰는 겁니다. 자, 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지금 보면 affect하고 effect가 나왔는데 음악은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influence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건강도 촉진시켜주고요. But not all types of, 그러나 모든 뮤직이 호의적인 효과를 건강에 주는 것은 아니래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자, 물방울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퍼졌죠? 자, 그 얘기는 뭔가 영향을 준 게 있어요. 영향을 준 게 떨어집니다. 이렇게는 effect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왕관 모양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effect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effect. 자,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effect를 줬어요. 영향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good effect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effect는 주는 거고요. effect는 나온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서 effect가 영향 효과라고도 우리가 여기 지금 뜻이 되어 있죠? 근데 간혹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result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remove 제거하다, remove eliminate 이거는 제거하다. 다른 곳에 있지만 여기서는 자 이렇게 이제 뭐 제거하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제거하는 거, 이렇게 정보 제거하거나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 있잖아요. eradicate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 delete, eradicate라는 말 나왔죠. 그 다음에 뭐 erase라는 거 여기 있죠. 저희 근데 책에도 있어요. delete 나와 있죠. 자, 요게 거기에 보면 뿌리까지 뽑아 없애서 박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얘가 정말 뿌리까지 뽑아서 확 박멸할 것 같은 인상 아니에요? 아, 요런 인상으로 저기 이미지를 찾으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eradicate 하게 되면은 박멸하다, 뿌리까지 뽑아 없애다. 즉, 제거하다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좀 더 강한 표현인 거고, 제거하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치우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어요. 아, 이거 치우자. 뭐 이렇게 할 때, 제거해놓자 할 때 remov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다른 곳에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유사한 표현이 뭐 get rid of라던가 do away with라던가 let go of를 쓰라고 했는데 get rid of하고 remove는 참 많이 쓰여요. 자, 요거 같이 잘 알아두세요. 제가 조금 꾹꾹 눌렀으면 뒤에가 흔들릴까봐 좀 살살 썼더니 글씨가 안 예쁘네. 자, remove 제거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알아두세요. 두 가지. 자, provide 이거 많이 나왔던 단어 제공하다. 이거 토익할 때 엄청 하죠. wild animals 야생동물들은 for 뭡니까? 털과 고기를 제공한대요. 자, 제공해줘요. 대조적으로 강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물을 주죠. 자, 그러면서 to irrigate fields for farming.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뭡니까? 들판에 그쵸? farming. 들판에 물을 대려고, 그쵸? 농사를 위해서. 그쵸? 물을 대려고, 이게 관계하다, 뭐, 관계하다라는 거는 이제 관계수를 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rovide하고 supply 둘 다 제공하다, 공급하다인데, 먼저 provide 같은 경우는 주어가 수동적으로 자원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supply는 요청을 받아서 물품을 능동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supply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you can offer. 자, 여기서 offer는 제시하는 겁니다. You can offer help and advice. 자, 그러니까 네가 도움과 그 다음에 충고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offer는 제공하다기보다는 뭔가 제시하는 것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시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provide, supply, offer. 그래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려운 단어들은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알아두세요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offer 나왔습니다. 제의 이런 뜻인데 우리가 스페셜 오퍼 하면 이제 뭐 세일하는 거나 이런 걸 얘기해요. offer, suggestion. 아까 offer가 뭐였습니까? You can offer help and 뭐였더라? help and advice. 그쵸? 제시할 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offer는 제의, 그래서 뭐뭐 하시겠어요 등의 상대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의사타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suggestion은 제의하는데 남에게 아이디어나 플랜, 오피니언을 제시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구분하세요. offer는 서로 negotiation을 해야 돼요. 의사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뭐라고요? 그냥 제시만 하는 겁니다. proposal은 제시하는 건데 공식 문서상으로. 자, 얘는 문서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position은 뭐냐면은 제2 상업상 문제 해결을 컨설팅 하려고. 자, 얘는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offer, 의사를 타협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하시겠어요? 라고 해서 의사 타협을 위해서 offer를 하는 거죠. 자, 스페셜 오퍼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제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격을 내가 받아들이면 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스페셜 오퍼, offer는 의사 타협에 관련된 거고, suggestion은 제시만 하는 겁니다. This is my suggestion for about 예를 들어 for your new project. 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내 제안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냥 just suggestion.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 don't think it over carefully 뭐 너무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just suggestion. 그냥 서제스천이야. 이거 뭡니까? 제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 다음에 프로포절은 뭡니까? 보통 문서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청원이란 뜻도 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청원할 때 빈손으로 하나요? 그죠? 반지든 뭐든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프로포절은 문서상으로 서제스천은 스피킹으로도, 그러니까 뭐 스포큰인 거죠. 그냥 보통, 이거 어때? 라고 하는 거고, 프로포절은 문서상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지션은 컨설팅까지 하면서 서제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건 뭡니까? 당신의 회사에 관련된 거를 내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건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포지션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offer, suggestion, proposal, proposition 약간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써준다면 정말 좋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쓸 때 매일 똑같은 단어만 쓰게 되거든요. 그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휘를 좀 더 공부할 걸 그랬나? 책을 더 많이 읽을 걸 그랬나? 나름대로 구분을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원어민들도요. 단어를 잘 쓰는 친구하고 잘 못 쓰는 친구가 꽤 많아요. 그만큼 그들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말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책을 많이 읽었거나 내가 모르는 단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실 생각해 보면 다 책을 많이 읽거나 어디서 단어를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언어가 그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우리가 뭡니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fight, 싸움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war, warfare, battle, combat. 이게 조금씩,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찾다가, 일단 fight 하게 되면 싸움이에요. 그냥 저항, 그냥 싸운 겁니다. 그냥 fight라고 하면 돼요. 그냥 다. 그리고 war, 전쟁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유럽과, 얼마 전에 보니까 호주하고 미국하고 어쩌고 해서 프랑스가 화가 났고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은 바이러스 전쟁이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은 어떤 추상적인 거, 직접 몸으로 싸우는 거 다 포함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arfare 같은 경우는 군사적 의미의 어떤 전쟁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ight, war, warfare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말고 쓰셔도 no problem 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배럴은 전투인데요. 대부분 큰 규모로 장기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두 개 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배틀을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틀을 해왔다. 이렇게 왜냐하면 근데 가끔 우리가 TV에서 예능이나 무슨 프로그램을 볼 때도 보면 배틀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틀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뱃은 여기 지금 보면 몇 명 안 되는 분대 전투 같은 거. 그런 어떤 스크럼리시한 소규모의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옛날에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움직이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일반적인 거는 그래도 fight하고 war,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고, 여러분, 배럴은 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fight, war, warfare, battle, combat. 잊지 마세요. 자, penetrate 제가 이거 침투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금 보면 피너트라이트가 침투하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혹시라도 또 너무 생소하냐고 제가 아까 앞에서 타겟 보캐블러리 얘기할 때 했는데 알고 보면 사실 생소한 단어는 아니에요. 많이 나와요. 얘가 지금 보면 침투하다, 보편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며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투하는 거 제가 여기 그림이 해놨죠. 이게 바로 피너트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ermit도 좀 비슷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구멍을 통해서 액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filtrate 같은 경우는 잠입하다, 간첩 등 이렇게, 얘 지금 간첩처럼 이미지 찾았는데 얘 찾았어요. 뭔가 좀 같은 색깔의 분자들 사이에 색깔이 다른 애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캐러 침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요거는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forate 같은 경우는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냈죠. 이렇게 뽕뽕뽕뽕. 자,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펀치로 뭐 하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기구로 bore, 펀치, 피어스는 뭐예요? 피어싱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도 얘는 알아두시고 얘도 좀 알아두시고 permit도 알아두시고 둘 다 좀 그래도 쓰이는 단어들이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have got. 보통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have got 가졌다 뭐뭐 해야 한다인데 이게 have to가 있으면 이 사이에 have got to도 물론 쓰기는 해요. 근데 have 다음에 자 지금 이게 you've라는 것은 you have인데 습관적으로 이 got을 쓰는 경우라고 이해하셔도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또는 got이나 have 같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졌다라는 뜻이거나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have got을 쓰고 그러니까 have got to 이렇게 쓰는 거고 have gotten 하게 되면 into the shallow waterway니까 좁은 물길 쪽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 얻었다, 되었다, 들어갔다. 얘는 조금 뭔가 뭐뭇이 되다의 어떤 뉘앙스를 주고 그 다음에 have got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have to의 느낌을 주는 것에 좀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have got은요 어떨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have 뒤에 습관적으로 써요. 자, 그런데 특히 뒤에 to가 올 때 지금 여기는 보면 have 같은 예를 들어서 have got 같은 이렇게 쓰긴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구분을 하면 you've got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have 같은 경우는 뭐 얻었다,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상대가 얘기했을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스플로이드 폭발하다. 요게 이제 조금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그림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익스플로이드 이게 얘가 폭발물 자체가 이렇게 폭파됐죠. 자, 요거를 익스플로이드로 하자고요. 이게 제가 그림 그게 두 개 붙인 거예요. 요 폭탄이 폭 터졌습니다. 팍! 그게 익스플로이드 폭발물 자체가 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lowup은 얘를 가지고 그죠? 얘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어떤 다른 사물을 터트리는 게 바로 뭡니까? blowup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요거 자체가 터져서 exploit. 요 다이너마이트로 광산이라든가 산을 폭파시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blowup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go off는요. 터지다, 발사되다, 그리고 작동하다의 뜻이 있어서 뭐 사실 여기서 그냥 이거랑 써도 상관없거든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go off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urst 같은 경우는요. 내부 압력으로 터지는 건데 제 차바퀴가 내부 압력으로 한 달 전에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정말 그 차 바퀴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교수님이 저기에요. 호주에서 오래 살으셔서 가끔 제가 한국말을 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가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카센터에 리페어샵에 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어머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랫 수준이 아니라 이게 플랫 타이어가 아니라 플랫이 뭡니까? 타이어 펑크가 아니라
그냥 버스트 해버렸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완전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냥 폭파돼버렸어요. 내가 이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버스트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플랫 타이어 하게 되면 타이어 그냥 펑크난 정도인데 버스트니까 뭡니까?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차가 터져버린 거예요. 바퀴가. 즉 여기에 뭡니까? 이게 지금 코끼리 터질 것 같죠? 자, 이게 버스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cause, bring about. 일이 발생하고 야기시키는 거고요. 자, lead to도 뭐뭐로 이끄는 거고요. end up도 어떠어떠한 결과로 되다고요. result in도 어떠어떠한 결과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다 같이 알아두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뉘앙스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뭐를 야기하다 해서 cause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거고 lead to는 어떠한 일이 있고 나서 단계적인 결과에 따라서 lead to가 되는 거라서 저희 같은 경우 연구할 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더라라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좀 많이 써요. 근데 별 차이 없이 그냥 다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endup도 마찬가지로 뭐뭐의 결과로 되는 건데 대신 endup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장소가 온다던가 또 이게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그들이 유럽을 가로질러서 기차로 여행을 했는데 드디어 결국 모스코바 결국 어디가 되는 거니까 모스코바에서 끝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endup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he fire resulting 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로 데미지, 손상을 입는 것의 결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되었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해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근데 대신 다 알아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win, includes, avoid, disturb, affect, remove, provide, offer, fight, penetrate, have got, exploit, cause. 자, 이 단어 이렇게 한번 읽을 때 몇 개의 단어가 연상이 된다. 좋아요. 그러면 대신 그 외에 같이 연결됐던 단어도 하도 생각이 안 나네. 대신 이것만 생각나네. No problem입니다. 아시겠죠?